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 코드브로 034020이에요. 자, 우리 13,500원 부분들을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14,000원 부분들을 버텨주고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지켜보면서, 흐름들은 뭐 굳이 근데 두산중공업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살짝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기관에서는 계속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연기금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재무 이런 부분들도 부채도 줄어들고 자산이 늘어나고 별도 이 당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으로 훼손이 됐지만 앞으로 자구안들이 진행되면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부채도 단감을 하고 자구안이 두산인프라코를 이제 분할을 하고 매각을 하면서 이 돈이 중공업 그리고 합병 그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나온 기사인데 이걸 좀 이제 나와준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두산중공업 인프라코 매각 후 투자 부분 떼온다. 뭐 새로운 소식들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두산중공업이 자사가 지분을 매각한 두산인프라코 투자 사업 부분들을 합병 추진 중이다. 변수는 두 회사의 주가 추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반대 의사 청구. 자, 일단 보면은 두산중공업은 최근 자사가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 지분 전략을 8,500원에 두산중공업 그룹에 매각을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구안의 일부니까 이 8,500억 같은 경우에서는 지분이 재물을 개선시키는 비용으로 자구안을 마무리하는 비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분할 합병이 완료될 경우 두산인프라코 주주들은 1주당 두산중공업 주식 0.473주 이게 최근에 공시가 수정이 됐는데 이게 473주로 나와주고 있는데 471주로 변경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이 정정 공시를 발표를 하면서 자 여기 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제 473주에서 471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인프라코의 투자 부분들이 두산 인프라코 분할이 되면서 합병이 되는 게 473주가 아니라 471주를 받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두산인프라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주들이 자, 중소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 합리성을 제조할 수 있겠지만은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는 패스.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기존 주주들이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취합해서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확정을 한다. 자, 이게 불확실성이 뭐냐? 두산인프라코가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8,220원인가 반대 의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매수를 해줄게. 인수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8,220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 난 이거 합병 반대야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그게 많다 그 수가 많다 라고 하면은 합병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통과했더라도 이 두 회사가 주가가 회사에서 발표한 주식 매수 예정가액을 밑돌 경우 대규모 매수 신청에 몰려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8,224원 주식 매수 청구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 자, 이게 행사 지분율이 4.66%가 넘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소식들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소식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불확실성을 부각을 시킨 부분들이 되겠죠. 자, 두 개 회사 모두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일부 여유가 있는 상태다. 주식 매수 청구 가격 당분간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투자자는 뭐 이렇게 등등등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 인프라코 매각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메카텍 두산건설 매각까지 마무리되면 메카텍은 모르겠고 두산건설 이거를 좀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두산건설을 욕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뭐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산건설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자, 두산건설이 매각이 된다. 근데 이거를 약간 다른 기업들에도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두산건설을 인수를 해서 우리가 두산처럼 되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건설을 저번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한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소식이 들려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인프라코 투자 부분 인수가 두산중공업 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만큼 일정이 있다. 자,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두산인프라코의 상장 그 배분 주식 수가 두산중공업으로 일단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그게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봐도 뭐 무방하긴 합니다. 그만큼 투자 괴리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자 두산인프라코 10,000원이고 13,950원이니까 괴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유상증자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증가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긴 하겠지만 큰 폭으로 괴리감이 뭐 유상증자처럼 무상증자처럼 막 그렇게 주가 자체를 희석시키는 요인들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나오면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뭐 특징적인 소식들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되어 있는 거는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해상풍력, 원자력도 최근에 미국에서 뭐 청정에너지로 분리를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정부에서도 소형 원자력 산업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주면서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있고요. 해상풍력도 그렇고 가스터빈 그리고 퓨어셀, 수소, 밥캣도 지금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괜찮으신 분들만 평균 단가를 여쭤봤어요. 올려달라고 여쭤봤는데 평균 단가가 다 낮으시더라고요. 자, 목표가가 6만 원이다. 이렇게 뭐 말씀을 주셨는데 800조 10% 수익 중이다. 지금 이제 대부분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 평균 단가가 나는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관리를 조금 미흡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까요? 감자에 대한 부분들이 감자도 감자 나름이죠. 감자도 나름인데 글쎄요, 감자가 이거는 저도 생각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인프라코어를 합병을 한 다음에 자구안이 완전히 다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감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감자도 감자 나름이에요. 어떤 감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주가에 의미 둘 필요가 있나요? 두산이 살아나려면 대형 계약이 나와야 하고 나오면 빅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자, 지금 9,000원에 사서 유중까지 받고 총 만주. 야, 잘하셨네. 그래, 유중 이전부터 계속 보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손실 중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걱정이 좀 되겠지만은 수익 중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적인 모멘텀 그런 부분들은 제기되어 있는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고 가지고 저 같으면은 좀 더 이제 가지고 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주가가 인프라코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이 좀 다가오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게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모멘텀으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우려감으로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브리핑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여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종목 추천 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 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이제 종목 추천 드립니다. 해성 DS 현재가 34,600원, 1차 목표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차 목표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명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선도전기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상 DS, 광명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자, 해성 DS 추저가 대비 1.5% 정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광명전기는 손절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캘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